안녕하십니까,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말뭉치 2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강에서는 말뭉치 파일을 신청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 사이에 말뭉치 파일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하고, 2강에서는 이 말뭉치를 다운로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환경에서도 국립국어원 일상대화 말뭉치가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현재 맥이기 때문에 윈도우랑은 조금 다른 화면이 보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는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의 경우 제일 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뜨고 두 번째 줄에 다운로드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우분투, 맥 등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무엇을 설치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윈도우의 경우 이런 선택지가 나오지 않고 바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설치 파일로 바로 연결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맥에 맞게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현재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설치 파일 혹은 압축 파일이 있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보기 앞서서 국립국어원 일상대화 말뭉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먼저 PDF 파일을 열어보면 PDF 파일에서는 국립국어원 일상대화 말뭉치 2020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은 총 2232개가 있고 각각의 파일은 제이슨 형식으로 예시와 같이 ID, 메타데이터, 도큐먼트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컴퓨터에서 열어서 개별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윈도우에서 열면 아마 연결 프로그램이 없다고 나오거나 혹은 메모장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파일을 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아까 받아서 설치한 것을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언어팩을 설치하여 표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설치 및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원하는 모양에서 밝게를 선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이슨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앞서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일상대화 말뭉치 폴더에 들어가서 제이슨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함으로써 여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PDF 파일을 예시에서 본 것과 같이 중괄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콜론으로 연결하고 단점으로 나열한 제이슨 파일의 전형적인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구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이슨 파일에 특화된 확장 기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확장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확장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고 검색을 하는데 JSON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제일 위에 있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금방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열었던 제이슨 파일에 해당하는 탭을 다시 누르고 여기에서 왼쪽을 다시 살펴보면 확장 아래에 제이슨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파일의 정보가 왼쪽에 일종의 속성과 값들의 나열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닫고 살펴보면 이 제이슨 파일은 id가 sdrw20000001, 그 다음에는 같은 수준으로 7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는 하나의 배열로 이루어진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는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는 도큐먼트를 눌렀을 때 다시 ID, 메타데이터, 그리고 479개의 발화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기다리고 나면 이 479개에 대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 화살표로 바뀌고 나서는 0번, 첫 번째에 해당하는 7개의 속성이 id는 sdrw 나오고 발화 형태가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오리지널 폼, 철자 형태가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하는 것 등등을 오른쪽의 텍스트 형식에서는 그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이슨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이슨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id라는 것을 가지고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도큐먼트라는 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제이슨 파일을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구글 콜랩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콜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구글 콜랩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이디가 필요한데 일단 구글 아이디는 무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고 새 노트를 누르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콜랩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상자 안에 2 더하기 3을 프린트하라는 명령을 넣었고 왼쪽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파이썬이 이 명령을 따라서 5라는 값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 코드 상자의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제이슨 파일을 열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가공하는 것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강에서는 일단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4개의 아이콘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일을 눌러서 앞서서 파일 탐색기에 있던 제이슨 파일 하나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것은 웹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섹션이 끝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파일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파일을 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리고 나면 지금 SDRW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이슨 확장 기능을 설치하기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괄호가 나오고 ID, 메타데이터, 도큐먼트 등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여기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ID, 메타데이터, 도큐먼트라는 것이 같은 수준의 들여쓰기로 같은 세로선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구조에서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메타데이터 안에는 다시 들여쓰기가 되어서 타이틀, 크리에이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메타데이터 안에서 타이틀, 크리에이터 등등이 대등하게 나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빨간색, 그 다음에는 값에 해당하는 것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속성과 값을 색깔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 강의 목표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고자 한다면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코드 박스에서 import JSON이라고 해서 JSON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파일에서 경로 복사를 누른 다음에 그 경로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JSON 라이브러리에 로드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나면 데이터의 id가 무엇인지 등등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도큐먼트에 들어가서 도큐먼트 안에서 어터런스에서 다시 첫 번째의 폼 같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3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제이슨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할 예정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과 제이슨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이슨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고 구글 콜랩에 접속을 해서
파이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2+3 정도의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거기에서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해서 파이썬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까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